국사 한국사는 이무적.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과서 읽어주는 남자 이무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삼국시대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 국가입니다. 어떻게 이 세 국가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게 되었는지를 보려면 그 전 단계인 초기 국가의 정치적 특징을 살펴봐야겠죠. 초기 국가는 여러 소국이 맹주국을 중심으로 결합한 연맹체적 성격을 띠었습니다. 족장들이 이렇게 각자 지내고 있었는데 왕을 구심점으로 하여 결합하게 된 거죠. 이러한 국가 형태는 우세한 정치 세력이 주변 부족을 복속하고 이를 통치하기 위해 정치 조직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나타났습니다. 초기 국가의 왕은 족장들의 독자적인 성격을 인정하며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족장은 전쟁, 외교 등 대외 활동에서 독자적인 권한을 잃었지만 자기 집단에 대해서는 일종의 자치권을 인정받아 왕의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국가 중대사는 왕과 족장들이 함께 논의하였는데요. 초기 고구려의 제가회의가 대표적입니다. 부여와 고구려, 그리고 삼한의 소국 중 일부는 초기 국가의 모습을 갖추어 나간 반면 옥저와 동해는 이들만큼 강력한 정치 권력을 형성하지는 못하였습니다. 특히 압록강 지역의 고구려, 마한 지역의 백제, 진안 지역의 신라에서는 점차 왕권이 강화되며 중앙 집권적 통치체제가 정비되어 갔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중앙 집권화를 위해 노력하면서 고대 국가의 모습을 갖춰가는데요. 삼국은 주변 소국을 정복하면서 영역을 넓혔고 정복전쟁을 주도한 왕의 권력이 점차 강해졌습니다. 이에 족장 세력들의 독자적인 지배력은 약해지고 삼국은 점차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의 모습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삼국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 중앙관제를 마련하고 관등제, 관복제를 정비하여 이론적 통치체제를 갖추었습니다. 족장 세력들은 왕권에 복속되어 중앙귀족으로 전환되었고 기존의 세력 크기에 따라 관등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귀족은 지배층으로서의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았죠. 다시 말해 삼국은 족장 세력을 서열화하기 위해 관등제를 정비하였으며 관등에 따라 옷 색깔을 달리하는 관복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를 운영하는 기준으로 율령을 반포하고 국왕 중심의 지배 이념을 확립하기 위해 불교와 유학을 수용하였습니다. 또한 늘어난 국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구를 정비하고 넓어진 영역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지방제도를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거점에는 지방관을 파견하였으나 말단 행정단위인 촌의 행정실무는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담당하였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삼국의 발전 과정을 살펴볼까요? 먼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압록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복속시켰는데요. 이 과정에서 2세기 후반 고국천왕 때부터 부족적 전통의 오부를 행정적 성격으로 개편하는 등 왕권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가난한 백성들을 구제하기 위한 진대법도 시행하였죠. 다음 백제입니다. 백제는 한강 유역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3세기 중엽 고이왕이 관등제와 관복제를 도입하며 중앙 집권체제를 마련해 갔습니다. 4세기 초 고구려는 중국의 분열을 틈타 만주 중남부와 대동강 유역까지 영토를 확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선비족이 세운 전현과 백제의 공격을 받는 등 위기를 겪기도 하였죠. 같은 시기 4세기 중엽 근초고 왕은 남쪽으로 마한을 복속하고 북쪽으로 고구려를 공격하여 승리하였습니다. 이 무렵을 기점으로 백제의 왕권은 더욱 강해졌으며 4세기 후반
침류왕은 불교를 수용하였습니다. 지도와 같이 4세기의 주인공은 백제가 전성기를 맞이했습니다. 한편 신라는 경주를 중심으로 지배 영역을 넓혀갔는데요. 건국 초기에는 박, 석, 김의 세 성씨가 돌아가면서 왕위를 계승하였는데 4세기 말 뇌물 마립간 때 김씨의 왕위 세습권을 확립하였습니다. 다시 고구려로 가볼게요. 주변국의 침입으로 위기에 처한 고구려는 4세기 후반 소수림왕 때 불교 수용, 태학 설립, 율령 반포 등을 통해 중앙 집권체제를 강화해 갔습니다. 이를 토대로 5세기 광개토대왕 때 만주지역 대부분을 차지하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차지하였습니다. 같은 시기 5세기 초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으로 가야 외 연합 세력을 물리쳤지만 이를 계기로 고구려의 간섭을 받았습니다. 이에 신라는 백제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정치적 자립을 이루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고구려 광개토대왕에 뒤이어 장수왕은 수도를 평양으로 옮겨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고 이후 남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5세기의 주인공은 고구려가 전성기를 맞이한 시기니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백제는 고구려의 침입으로 수도인 한성이 함락되자 웅진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이후 신라, 가야와 동맹을 강화하여 고구려에 대항하였습니다. 6세기에 들어서면서 백제 무령왕은 지방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여 지방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성왕은 대외 진출에 유리한 사비, 즉 부여로 수도를 옮기고 중앙과 지방 통치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 한편 6세기 초 신라의 지증왕은 국호를 신라로 정하고 왕의 칭호를 마립간에서 중국식인 왕으로 바꾸었습니다. 지방 제도도 정비하여 점령한 지역에 지방관을 파견하였죠. 그리고 지금의 울릉도인 우상국을 복속시켰습니다. 버풍왕은 병부를 설치하여 군권을 장악하였고 율령반포와 관등제 시행을 통해 중앙 집권체제를 확립하였습니다. 또한 불교를 공인하여 사상적 통합을 도모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관가야를 흡수했죠. 한편 백제의 성왕은 신라와 함께 고구려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곧 신라에게 다시 빼앗기고 말았는데요. 성왕은 신라를 공격하러 가다가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가 신라는 진흥왕 때였는데요. 진흥왕 때는 대대적인 정복활동이 이루어져 한강유역을 차지하였습니다. 또한 남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하였고 북으로는 동해안을 따라 함경도 지방까지 영토를 넓혔습니다. 6세기의 주인공은 신라의 전성기 지도를 확인해 보세요. 한편 6세기 말부터는 중국의 상황이 변화하는데요. 6세기 말 중국을 통일한 수나라는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대군을 동원해 고구려를 공격했습니다. 고구려는 살수에서 승리를 거두는 등 수의 침략을 막아냈죠. 수가 멸망한 이후 중국을 다시 통일한 당나라 역시 고구려를 침략하였지만 안시성 전투 등에서 고구려의 거센 저항을 받고 물러났습니다. 고구려가 수, 당과 맞서는 동안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몰렸습니다. 신라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과 동맹을 맺어 나당 연합군을 결성하였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켰으며 이어서 지배층의 내분이 일어난 고구려를 공격하여 무너뜨렸습니다. 이때 백제와 고구려의 일부 유민은 각지에서 부흥운동을 전개하였지만 모두 진압되어 신라에 흡수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당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신라는 고구려 유민과 힘을 합쳐 당에 대항하였습니다. 신라는 내소성, 기벌포 등에서 큰 승리를 거두어
당을 몰아내고 대동강 이남 지역을 차지하면서 삼국통일이 완성되었죠. 이렇게 교과서를 색다르게 읽으면서 삼국시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정리가 좀 잘 되시나요? 잘 됐을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